안녕하세요, 여러분. 생기산의 명현 반응이 여러분 무엇인지는 아시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부작용 같은데, 어, 사실은 좋아지는 과정에서 생기는 그런 반응들을 통탈 털어서 명현 반응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명현 반응인지 부작용인지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분간을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왜 생기산이 명현 반응이 생기는지 참 이유를 알 수가 없었어요. 이게 왜냐하면 생기산을 먹고 꼭 부작용처럼 생기는 그런 사람들을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저희 약국에서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없었고 거의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생기산을 먹게 되니까 저는 그분들한테는 제가 약을 잘못 드렸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게 명현 반응이라고 어떻게, 그러면 부작용인데 내가 명현 반응이라고 우기는 거 아닌가 싶지만, 전들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게 명현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하게 되었느냐. 참는 사람들 때문에 알게 되었거든요. 명현 반응은 이제 좋아지는 과정이니까 부작용 같으면 점점 더 심해져야 맞는데 명현 반응이라고 하면 이제 정말로 이제 갑자기 반전이 일어나서 좋아져야지 맞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생기산 명현 반응은 다 확실히 지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이 사례적으로 제 나름대로는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명현 반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생기사는 이런 설명서를 이렇게 만들어서 제가 생기산 안에 포장 안에 넣어서 드리거든요. 그냥 보면은 간단한 설명서 같지만 제가 이 설명서 만드는 거 쉽지 않았어요. 쉽지 않았어요.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것도 저는 몰랐고, 예, 하도 많은 분들을 쓰다 보니까 그분들에게 어떤 좀 활자로 된 설명서가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주 효능도 적혀 있지만 여기 보면은 복용 시 유의점에서 어, 후전 반응, 명현 반응, 그러니까 부작용 비슷하지만 사실은 좋아지는 과정에서 생기는 현상으로 좀 더 먹다 보면 사라집니다. 이제 이런 설명을 달아서 제가 말씀을 드려놨어요. 근데 이거를 만든 것도 지금 1년이 넘었거든요. 제가 그 1년 사이에 추가적으로 더 찾아낸 약간 모양이 다른 명현 반응도 있어서 오늘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생기산을 제 본인이 먹기 시작한 지 한 6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저는 또 저희 가족들은 다 생계산을 먹었지만 저한테는 안 맞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좀 먹지 않았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너무너무 과로에 시달리고 저도 화병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밤에 자다가 다리가 저려서 잠도 잘 못 자고 막 이런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보니까 막다른 지경에 이른 거예요. 제 병을 제가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어디를 제가 가겠어요. 그래서 환자분들, 그렇게 많은 분들한테 드렸던 생기산을 이제 저도 먹은 거죠. 제가 처음에 먹고 제 몸에 느꼈던, 어, 1차적인 명현 반응, 더 숨이 답답하더라고요.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점점 가슴이 조여들어서 이렇게 숨을 이렇게 몰아쉬게 되는 거예요. 제가 상담을 하다가 혼자서 나중에 어떻게 조제실로 피신을 가게 되면 그 안에서 우리 직원들 앞에서 저는 이렇게 잡고 막 숨을 헉헉거리는 거예요. 몰아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생기산을 먹었는데 더 가슴이 답답한? 그렇지만 참고 먹었어요. 제가 사람들한테 이게 명현 반응이다라고 말을 많이 했는데 제가 또 금방 안 먹기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먹다 보니까 그 전에 제가 답답해서 숨을 몰아쉬던 그것을 어느 순간 안 하게 된, 그러니까 처음에 먹고 나서는 좀 더 심해진 것 같았는데 그 과정을 이제 참고 견디고 넘어가니까 훨씬 숨쉬기가 편안해지고 혈액순환이 잘 되는 느낌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저는 또 그 위에도 사실 제가 또 병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어떤 환자분은요, 저에게 오셔서 제 얼굴을 보고는 그분 눈이 예리하신 거죠. 약사님 건강이 상당히 안 좋아 보이는데, 약사님 건강이나 챙기세요? 그러면서 가버리셨어요. 제 약을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그분 말씀이 옳을 수도 있죠. 지 몸이나 먼저 챙기지.
자기 몸은 저래가지고 무슨 남한테 약을 주나 그렇게 말해도 제가 그 비난 뭐 어쩔 수 없이 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저는 또 그때 내심 억울한 마음에 그랬어요. 그러면 건강한 의사가 건강한 약사가 사람을 더 잘 고치나? 그죠? 그러니까 제가 건강한 거는 저의 문제이고 저에게 오신 분들은 본인들의 건강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제가 건강하지 않다라는 걸로 그분을 뭐 그분한테 주는 약이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딱 귀결하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하여튼 저도 지금 살기 위해서 쉬고 있지만 하여튼 생기사는 저에게 그 가슴 답답함 이런 명현 반응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제가 새롭게 찾아낸 명현 반응은 이게 손바닥이나 얼굴 같은 데가 노랗게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생기산을 먹고 황달이 생겼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아주 가끔 있었거든요. 저는 아유 말도 안 된다고 생기산은 간이 나쁜 사람들한테도 쓰는데 왜 저걸 먹고 새삼스럽게 황달이 올 리는 없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생기산을 하루에 6번 먹거든요. 제가 6번 먹어보니까 제 손이 노랗게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제가 눈치를 챘죠. 아 이게 황달이 아니라 생기산에 들어있는 약재 색깔이다라는 거. 생기산에 노란 약이 많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특히 제가 드리는 그 소생기산 안에 노란색 소생기산은 색깔 자체가 좀 노랗거든요. 그게 안에 황금, 황련 이런 게 많이 들어있어서 그런데 그 황자가 노랗다라는 황금색 할 때 그 황자예요. 황금, 황련. 그러니까 금이 들어있다는 뜻이 아니고 이게 약재 이름인데 베르베린이라고 하는 그 생약 성분이 그 속에 많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이게 강력한 염증 치료제예요. 상당히 시원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제 공개해 놓은 생기산 내용 그 성분 공개해 놓은 거기도 보면 시호, 황금, 황련이라고 있거든요. 요 약들을 이제 많이 먹게 되면 저는 6번을 먹으니까 손바닥이 조금 노래지고 얼굴이 가끔 좀 노래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웃었어요. 그 내용을 너무 잘 아니까 이게 황달이 아니라 베르베린 색깔이라는 거. 베르베린을 여러분 어디다 쓰냐 하면 아이들 그 설사할 때 있죠. 장염이 생겼을 때 베르베린을 쓰면 장 속의 염증이 깨끗이 치료가 돼요. 그게 장염 치료에만 쓰는 게 아니라 잇몸 치료에도 쓰고요. 우리 몸에 뭐 관절염에도 쓰고 거의 모든 염증에 쓸 수 있는 그런 작용이 있다라는 걸 제가 생기산을 쓰면서 알게 됐거든요. 물론 생기산의 모든 염증 치료가 황금 황련에만 있지는 않은데 제가 공개하지 않은 다른 성분에도 그 염증 치료가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요. 이게 생기산을 먹고 황달이 생겼나 당신 얼굴이 노래 이런 분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는 6번을 먹고 노래졌지만 어떤 분은 3번만 먹고도 노랗게 보이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먹다 보면 사라지거든요. 그것도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거를 먹고 전신이 아프다는 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지지난주엔가 어떤 분을 저희 약국 복도에서 만났는데 제가 마스크를 하고 있었는데도 그분이 저를 알아보시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감사를 드렸어요. 그분이 그 복도에서 들뜬 목소리로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생기산 먹고 좋아졌는데 당신께서 한 달 동안 이렇게 명현 반응을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한 어떤 생생한 명현 일단은 한쪽 몸이 아팠대요. 몸 왼편인지 오른편인지 한쪽이 아프더래요. 그래서 이건 뭐지 그랬는데 며칠이 지나니까 그 아픈 쪽은 괜찮고 반대편 몸이 또 아프더래요. 이상한데 그랬더니 또 그 고비를 지나고 나니까 머리가 아프셨대요. 그거를 또 견디고 나니까 전신이 개운해졌다라고 이렇게 이 약 정말 신기한 약이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유쾌하게 얘기하셨지만 미리 이런 그 명현 반응을 경험하신 분들의 경험과 또 제가 이렇게 미리 고지해 드린 내용이 없었으면 얼마나 주저하고 놀라고 불신이 생겼겠어요. 하여튼 그분은 웃으면서 얘기하시고 너무 기뻐하셨어요. 몸이 굉장히 가볍고 좋다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분처럼 며칠 만에 이게 통증이 사라지는 분도 있는가 하면 이 통증이 상당히 오래 가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 통증이 있는데 좋은 반응이 같이 있대요. 자기만 아는,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좋은 반응이, 옛날에 여기 내가 다쳤던 부분인데 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옛날에 어디서 다쳤는데 그 부분이 지금은 아프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여기가 좋지 않았던
뭔가 안 좋을 거야 생각했던 그런 부분이 돌아가면서 다 아프고 그 통증이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참 신기해요. 그리고 이제 생기산을 먹고 설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베르베린이라는 성분도 있고 생기산은 장염 치료에 쓰거든요. 설사를 할 때 이 약을 쓰면 가장 효과적으로 배앓이가 사라져요. 그래서 제가 해외여행 가는 제 주변의 지인들한테 생기산을 주거든요. 가지고 가서 이거 먹으면 멀미도 좀 훨씬 덜하고 배도 편안하고 음식 갈아 먹고 물 갈아 먹고 했을 때 이렇게 소화기 탈이 쉽게 진정이 되니까 이거 가져가시라고 제가 주변 지인들한테 드릴 때가 있는데 왜 생기산을 먹고 새삼스럽게 설사를 하게 될까요? 제가 오래전부터 이게 또 설명서에도 기재가 되어 있지만 우리 현대인들 생기산 먹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는 몸이 막 춥다고 해도 알고 보면 전부 열증이시더라고요. 염증이 있는 것도 결국은 열이고 우리가 대부분이 다 열증이 있어요. 화병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신경이 예민하고 이런 것도 전부 열이거든요. 열이 없고 그냥 면역력이 아주 약한 사람들은 잠만 자요. 그게 아니고 피곤한데도 잠이 쉽게 들지 않고 굉장히 소리에 민감하고 짜증이 잘 나고 이런 사람들 다 그냥 몸에 열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추워도 열이 있는 건데 그 열이 이 생기산을 먹었을 때 그냥 소리 없이 순환으로 잘 조정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 열이 빠져나가는 통로가 사람마다 체질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 열이 피부로 빠져나가는 사람들은요, 놀랍게 피부에 두드러기가 나요. 그 생기산을 두드러기 치료제로도 쓰는데 이거를 먹고 두드러기가 났다는 사람도 있어요. 두드러기 난 것을 잘 견디고 지나가면 이게 사라지면서 또 몸이 아주 좋아지거든요. 근데 이게 피부로 열이 빠져나가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게 사실은 장으로 열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피부로 열이 빠져나가는 사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그 두드러기 정말 드물기는 했지만 온몸에 진물이 난 사람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저렇게 심한 고통을 참으면서 제 약을 먹어주나 저는 눈물이 날 정도로 그분께 감사했는데 그거를 다 통과하고 나서 정말 좋아지셨어요. 근데 피부로 빠져나가는 그 체질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겪고 지나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차라리 장으로 열이 빠져나가게 되면 설사를 하는데요. 설사가 훨씬 쉬워요. 피부에 두드러기 나는 것보다는. 그리고 생기산을 먹고 하는 설사는 그렇게 기운이 없지를 않아요. 만약에 정말 장염이 걸려서 그 정도로 설사를 하면 사람이 축 늘어지고 기운이 하나도 없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텐데 뭐 약간 기운이 없는 정도는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설사하는 거에 비해서 자기 일상생활에 큰 지장은 없다. 그러면 그분은 몸속에 열독으로 이렇게 치우쳐져 있던 그 열이 많은 그것이 장으로 빠져나가는 반응인 거예요. 설사 어느 정도 하게 되면 거짓말같이 그게 사라지고 괜찮아지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나른하다는 분, 잠만 쏟아지는 분들 있고 제일 또 힘든 게 더 어지럽고 열이 오르고 혈압이 오른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여기서 혈압이 오른다라고 하면 너무너무 사람들이 걱정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 혈압 오른 상태에서 어느 정도로 혈압이 오르냐면 심한 경우에는 혈압이 한 평균 150이 넘어서 한 170 정도로 올라가지고 계속 2달을 지속한 사람이 있었어요. 저도 굉장히 걱정이 됐는데 그분은 또 본인은 아주 웃으면서 잘 견디시더라고요. 수치를 재보면 혈압은 높은데 자기 평상시 생활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대요. 자기는 이게 명현 반응이라고 생각하고 견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감쪽같이 그 반응이 지나가긴 했어요. 오히려 그 환자를 지켜보면서 제가 더 걱정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 이제 가끔 보면 꼭 그 기간 동안에는 혈압약을 드시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150 밑으로는 떨어지게끔 혈압약을 먹는 게 좋다. 그런과 동시에 또 비타민C를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드시라고 그래요. 그런 분들은. 그러면 비타민C가 혈관의 탄력성을 올려주는 그런 아주 착한 작용이 있거든요. 그럼 혈관의 탄력성이 올라가면 혈압이 높아져도 우리가 좀 안심할 수 있으니까. 네, 이런 게 걱정되시는 분들은요, 애시당초 생기산을 시작할 수 없어요. 제 입장에서는 너무 다행스럽게도
혈압이 이렇게 150 이상씩 올라가는 분은 정말 수백 명이 하나 있을까 말까요. 그래서 저는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혹시 그런 걱정이 되는 분은 시작을 하지 마시든지 그 반응이 왔을 때 그냥 생기산을 줄이고 스톱하면 돼요. 네, 그런 것도 나는 기꺼이 견디겠다 하는 분들은 해볼 수 있고, 제 말보다도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생기산을 먹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믿고 한번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또 다른 뭐 이렇게 부수적인 반응 같은 거 제가 한두 가지 말씀드리면, 이렇게 입맛이 달라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반응인 거죠. 그 전에 먹었던 아주 좋아했던 그런 단 음식, 기름진 거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조정이 돼요. 저 같은 경우에 좀 그랬거든요. 제가 생기산을 계속 먹으니까 정말 단 음식이 싫어지는, 아주 단 음식에 대해서 또 기름진 고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입맛이 좀 교정이 된다. 좋은 쪽으로 교정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떤 사람들은 또 변비가 생긴다는 분도 있는데, 이미 변비 때문에 생기산을 먹든지 아니면 생기산을 먹고 새삼스럽게 변비가 생겼든지 어떤 경우에라도 그 변비 관련해서는 생기산 용량을 늘리면 그냥 사라져요. 그래서 용량을 많게는 저처럼 하루 6번까지도 먹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의외의 어떤 그 명현이라고 하긴 그런데 그런 반응이, 이게 생기산이 급체약으로 제가 많이 썼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먹고 소화가 너무 잘 돼가지고 살이 찐다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런 분들 보면 웃어버리는데, 어, 음식을 아무거나 먹으면 제 아무리 생기산이 노폐물을 빼더라도 살이 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좀 그런 분들은 힘드시긴 하죠. 그 공복감 저도 이해하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분들이 드물지만 있기는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본인의 의지로 식사 조절을 하시는 수밖에 없죠. 노폐물을 잘 빼야지 결국 혈관도 청소가 될 수 있고, 몸의 염증도 치료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 만성 질환들이 사라질 수 있는데, 생계산을 먹고 소화가 잘 돼서 체중이 자꾸 불면, 본래 체중이 미달이었다라면 좋은 일이겠지만, 과체중으로 가면 그것은 적신호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좀 주의를 요합니다. 하여튼 많은 분들 생기산을 복용하고 계셔서 저는 기쁘게 생각하고요. 새롭게 이런 정보에 대해서 듣고 또 생기산을 먹어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